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이달의 수입차 판매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이달에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요. 2022년 9월 수입차 판매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수입차 판매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신차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 흐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9월에 신차 등록 대수 보면요, 총 14만 대를 넘고 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6%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무려 17.9%, 거의 18% 증가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생각해보면 요즘 자동차 사는 열풍이랄까? 그런 게 불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차가 없지. 자동차 안 팔리는 회사는 차를 못 팔아서 문제고, 자동차 잘 팔리는 회사는 차가 없어서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차는 더 많이 사려고 하고,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그럼 자동차는 또 어떤 게 많이 팔렸나? 우선 연료별로 보면요, 대부분은 휘발유가 팔렸습니다. 46.4%가 휘발유였네요. 경유는 화물차를 포함하고도 19%로 크게 떨어졌고요. 전기차는 14.1%, 하이브리드는 12.3%.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보다도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LPG는 6.6%. 그런데 여기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사실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전기차를 지금 14% 산다고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5개월 전에 간단하게 여쭤봤어요. 어떤 자동차를 구입하실 건가요? 11만 명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무려 11만 명이 답변해 주셨어. 여기 답변 결과를 보면 휘발유차를 구매하겠다 24%, 디젤차는 4%, 수소전기차는 2%, 나머지는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였는데 하이브리드가 35%, 전기차가 35% 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70%가 지금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그건데 실제로 살 수가 없어서, 뭐 비싸서라든지 뭐 출고가 늦어서라든지 이런 이유로 못 사는 거죠. 만약에 전기차가 정말 많이 생산된다, 만약에 전기차 가격이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휘발유보다 오히려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 지금 휘발유가 여전히 70%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 이 판매 그래프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주로 남성이 삽니다. 남성은 65,742대 사셨고요, 70.4%가 남성이네요. 반면에 여성은 겨우 29.6%, 그러니까 남녀 비율이 7대3 정도로 남성이 훨씬 더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동차가 좀 남성적으로 되고 광고나 뭐 이런 것들도 남성 위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럼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가장 차를 많이 사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아무래도 20, 30대 같잖아요. 뭔가 좀 달리고 뭐, 야, 내 차를 가져야지 말이야, 연애하려면 차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차를 많이 사는 세대는요, 50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20, 30대가 많이 살까? 아니죠. 40대가 많이 삽니다. 세 번째, 이제 20, 30대 나오나? 아닙니다. 아쉽게도 60대예요. 그러니까 20대가 차에 관심은 많은데 결국에 차를 사는 건 50대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국산 차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무난하고, 야, 스포츠카를 왜 못 만드냐, 현대가 스포츠카를 만들어야지 말이야, 차들이 다 왜 노티나고 왜 이 모양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저거 수동 변속기 나오기만 하면 내가 산다 말이야, 야, 저 유럽에 나오는 저 현대차 저거 우리나라에 나오면 내가 바로 살 텐데, 이러지면 안 사죠. 못 삽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는 건 50대, 40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연령대는 갈수록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N이 그렇게 안 팔리고 이 국산 오픈카 이런 것들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순위, 그 전까지는 당연히 1등은 벤츠였겠죠. 수입차면 벤츠잖아요. 한국에서 뭐 S클래스라든지 클래스의 고급형이라든지 이런 차종 보면요, 미국, 중국, 다음 한국이야. 한국 지금 5천만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13억이 살고 있는 중국 바로 다음이 한국이라니,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좀 희한하다 싶긴 한데 어쨌든 벤츠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달라졌죠. BMW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판매량을 추월했습니다. 지난 6일에 한국수입차협회가 발표한 1월달에서 9월달까지 누적된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요, BMW는 올해부터 지금까지 총 57,000대를 팔았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56,000대, 그러니까 1,000대 차이로
BMW가 앞서고 있네요. 야, 이렇게 또 BMW가 치고 올라가나요?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침몰합니까? 아무래도 이런 데에는 배경이 좀 있겠죠. BMW가 차종도 많이 늘렸고 칼도 좀 갈았다, 이거 확실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BMW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았다, 이 부분이 더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BMW 보면요, 여러 차종이 3개월 내 출고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반면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뭐 6개월 이내 못 받는다, 1년 이내 못 받는다, 이런 차들이 너무나 많죠. 어찌 보면 BMW는 기존 차종이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가 다 신형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신형의 반도체 이슈를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해서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 물량도 한정적인 것 같고요. 여튼 BMW와 메르세데스 이런 식으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삼사 인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묘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수입차 판매 순위 1위, 2위 그래 벤츠, BMW 알겠어. 그럼 3위는 아우디겠네? 아닙니다. 폭스바겐이겠네? 아니에요. 3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형이 거기서 왜 나오지? 그냥 우리나라는 독삼사의 나라인데 미국 차가 감히 여기 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뭔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예로부터 독일 차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 애정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판매량만 놓고 봐서는 이 미래를 알 수가 없겠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 대수 14% 남짓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독일 차들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그렇게까지 강점이 특출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 아쉬움들,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독일 차에 대한 애정, 물론 당분간은 계속 되겠지만 이게 과연 1, 2년 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죠. 물론 독일 차들이 전기차에서도 꽤 잘 만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고 온 EQS SUV, EQE SUV, 와, 이런 차들 보면 아주 대단해요. 이렇게까지 잘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차들의 가격은 무려 2억. 포르쉐가 만든 타이칸도 거의 2억. 사실 생각해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서 모든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전기차를 만드는 브랜드, 아, 이게 독일 차들이 과연 잘할 수 있는 분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기차 시대가 됐을 때 독일 차에 대한 애정이 계속될 것인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9월달에 가장 못판 수입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00위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입니다. 잠깐만, C클래스 형이 여기 나오면 안 되지 않나? 24대를 팔았습니다. 야, 이 C클래스 망했습니까? 아니죠. 얼마 전에 C클래스 시승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고급스럽고 물렁물렁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 코너링하면 또 쫀득쫀득하면서 야, 이게 독일차 맞구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아주 훌륭한 자동차입니다. 문제는 차가 없어. 문제는 차가 없어요. C클래스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차죠. 살 수 있으면 사면 무조건 이득인 그런 자동차예요. 가격대는 미쳤죠. 가격대가 지금 가장 낮은 트림 C200만 해도 6,150만원, 높은 트림인 C300, 이거 트림도 많지도 않아요. C200 아니면 C300이야. C300은 6,800만원. 6,800만원이면 BMW로는 5시리즈 가격이잖아요. 아니, 5시리즈 가격으로 왜 C클래스 C300을 사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C클래스를 이렇게들 많이 구매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99위는 푸조 5008이고요 98위는 아우디 SQ5입니다. SQ5 진짜 좋은 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SQ5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역시 스포티한 자동차들은 국내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는 것 같죠. BMW M3가 97위고요 아우디 A3 96위입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95위. 벨라 왜 이렇게 안 팔렸지? 91위가 벤틀리 플라잉 스퍼네요. 31대, 한 달에 31대씩 팔아요. 대단합니다. 오, 이게 벤틀리가 이 정도로 팔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사실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86위에 벤틀리가가 또 있어요. 아니, 벤틀리가가 얼마짜리 차인데 34대를 팔았어요. 벤틀리가가 3억 1200에다가 옵션을 붙이게 되면 3억 5천은 될 텐데요. 아니, 잠깐만, 120억 원어치를 판 거예요. 사실 이런 럭셔리 자동차들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럭셔리 SUV의 판매가 두드러져요. 마이바흐 GLS 같은 경우는 73위 59대를 팔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바흐 GLS가 59대 팔렸다는 거예요. GLS의 판매량을 보면요 36위 무려 200대를 팔았습니다.
야, GLS가 이렇게나 팔리는 차예요? GLS가 1억 5천 정도 하고요. 마이바흐 GLS는 2억 5천. 아니 3억짜리 GLS를 60대나 사고 1억 5천짜리 GLS는 200대를 산 거예요? 야, 이것도 돈으로 치면 얼마야? 이 GLS만 갖고 480억 원어치를 판 거예요? GLS란 자동차는 일단 가장 크고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비싼 차,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가 엄청난 것 같은데, 사실 더 무서운 놈이 오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S SUV가 오고 있어요. 저희가 시승하고 온 영상 여기 있는데, 이 영상 보시면은 야, 요거 만만치 않겠다, 2억에 팔아도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72회 포르쉐 911입니다. 66대에 팔았네요. 911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을 하면 4년을 기다린다고 해요. 2026년에 받으면 다행이고 2027년 정도에 받는다는 얘기죠. 2027년이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군대를 들어갔다 나와서 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정도의 그런 세월이에요. 그 후에 나오면 포르쉐 911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네, 911 66대 그래도 그나마 출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64위에 포르쉐 타이칸이 있네요. 포르쉐 타이칸 83대를 판매했습니다. 911보다는 판매량이 조금 더 많은데 아무래도 물량이 조금 더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타이칸은 지금 모트라인의 윤성로 대표님도 얘기를 하시지만, 충전 뚜껑이 갑자기 날아가질 않나, 야, 이게 상태가 괜찮은 건지 살짝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모든 타이칸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으면 합니다. 윤성로 대표님이 뭔가 뽑기운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유튜브에 신이 자꾸 각을 내려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타이칸 오너분들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으니까. 네, 65위는 푸조 208입니다. 푸조 208, 이 208을 분리해 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08을 합친 걸 텐데요. 이 208은 지금 무려 800만 원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까지 받으면 거의 2,9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자동차가 됐어요. 그리고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 280km로 늘었습니다. 280km면 사실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작은 전기차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탄다는 거, 그러니까 시내 출퇴근용으로 타기에는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장거리 주행하는 차가 아니니까 뭐 이런 용도로도 아주 재밌게 탈 수 있는 자동차일 것 같네요.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아주 마음에 들어서 하나 장만을 할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사서 쟁겨놔도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죠? 전기차로선 거의 최고의 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59위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인데요. 92대를 판매했네요. 레인지로버는 아마도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딱 타면 정말 승차감이나 럭셔리함이나 크기나 뭐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워. 초호화, 부의 느낌이 그냥 철철 막 흘러 넘치죠. 게다가 차가 와일드한 게 아니라 차가 굉장히 단정하게 생겨서 정장을 입고 출근하거나 뭐 회장님이 타신다고 해도 회장님이 저런 차 타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지, BMW의 SUV처럼 막 그릴이 막 이렇게 회장님이 굉장히 과격한 거 타시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아주 뉴트럴한 이미지의 그런 자동차라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 이 자동차의 품질 이슈,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기차의 약진도 두드러지는데요. 49위는 BMW iX, 그리고 40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EQA 173대를 판매했네요. 그리고 38위에 BMW i4 181대를 판매했습니다. 전기차의 약진이 대단한데요. 34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EQB입니다. 225대. 정말 놀라운 건 25위 EQS입니다. 324대. 야, EQS가 얼마짜리 차인데 324대를 팔았어요. 야, 전기차가 이 정도 인기야? 20위는 BMW iX3입니다. 401대. iX3가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iX3의 가격대가 조금 착하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7,500만원대거든요 7,500만원이면 이게 착한 건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아마 한 7천만원대 정도에 구입할 수 있겠죠. X3가 6,400만원, 그러니까 X3에 비해서 iX3가 불과 500만원 밖에 안 비싸니까 아마도 iX3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iX3가 사실 SUV 시장에서 무주공산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타보면 부드러운 느낌, 럭셔리한 느낌, 이런 BMW의 고유의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전기차로 옮겨왔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약점이 하나 있다면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사실 이런 식으로 중국산 전기차들은 살금살금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BMW 중에서 한 대 섞여 들어오고, 볼보 중에 한 대 섞여 들어오고, 테슬라 중에서도 나중에 섞여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들어오게 되면 중국차에 대한 거부감이 그다지 없이, 실제로 타보니까 품질 똑같네, 실제로 타보니까 오히려 더 럭셔리하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중국 자동차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막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폰을 보면서 이게 중국산이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쓰잖아요. 이런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우리가 중국 자동차 누가 사?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중국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iX3, 지금 독삼사의 전기차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왔던 자동차인데요. 이 iX3의 인기가 계속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우디가 Q4 e-tron을 내놨기 때문이죠. 그럼 Q4 e-tron이 포함된 10위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아우디 Q4 e-tron입니다. 와, 아니 Q4 e-tron 나오자마자 624대를 판매하면서 수입차 10위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판매량 대단하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승했는데요, 이 차의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고 이 차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금 부담이 있어요. 보조금을 아예 못 받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아예 못 받는 자동차로 등장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뭔가,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냥 이트론도 보조금을 못 받은 전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보조금을 못 받은 만큼 아우디가 할인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트론은 어떻게든 보조금을 받는 효과를 누렸었는데, 이 Q4 e-tron, 이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청천벽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차가 정말로 주행거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정말 형편없는 자동차일까? 저희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거 부산까지 주행을 해봤는데, 부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100km가 남을 정도의 견비를 보여주는 엄청난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 가는 거리, 이 환경부 인증받은 건 300km 남짓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주행해보면 400km 이상, 거의 500km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동차였어요. 아, 이렇게 대단한 차를 이렇게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아우디 코리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코리아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좋은 차를 왜 이렇게, 아우디 코리아가 이거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차라리 이거 돗대기로 그냥 떼와서 제가 팔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차를 왜 이렇게 못 팔아? 아무튼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9위는 BMW X5고요. 8위는 폭스바겐 ID4입니다. 역시 전기차죠. 정말 훌륭한 자동차고, 지금 아우디 Q4 e-tron하고 거의 비슷한 자동차인데 프리미엄과 그렇지 않은 자동차의 격차는 확실하게 느껴져요. 확실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 그리고 실내도 굉장히 넉넉한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ID4를 타면서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웠는데 거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이 5,490만원. 아니, 이런 가격을 어떻게 낼 수가 있지? 독일 자동차가 이런 가격을 내놓게 되면 그럼 국산차하고 보조금을 똑같이 받게 되잖아요. 이 수입차 중에 보조금을 100% 받는 수입차, 이 전체 중에서 지금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ID4만 보조금을 100%를 받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럽에서 왔을 때, 야, 우리는 보조금 안 주고 너네는 보조금 100% 받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가격대로 끊었어요, 주행거리로 끊었어요, 겨울철과 여름철의 주행거리가 다른 걸로 끊었어요, 뭐 그런 논리는 있지만 실제로 그걸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인가? EU 입장에서, 독일 입장에서 너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독일 정치인들이 세금을 물러먹는 거죠. 독일은 이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 한국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물론 논리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덜 받았을 때 그때 그걸 가만히 참고 있을까? 그 부분에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에서 IRA라고 해서 보조금에 철퇴를 맞았듯이 이 독일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보조금 제도가 역풍이 돼서 현대기아차를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 어쨌든 폭스바겐 ID4는 운 좋게 이 보조금을 100% 받는 차종이 됐습니다. 이런 게 있어줘야죠. 네, 7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 667대를 팔았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근데 전월에 비해선 이게 56%나 감소한 거예요. 폭락한 겁니다. 전월에는 1541대를 팔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 수입차가 S클래스였던 적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되는 거죠. 독일 사람들을 만나봐도 갸우뚱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에선 그렇게 S클래스를 많이 살 수가 있어. 코리아는 부자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를 딱 했습니다. 아 당연하지. S클래스 너무 싸구려라서 안 사는 거야. 나도 그래서 안 샀어. 나 롤스로이스 알아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6위는 BMW X4고요. 5위는 메르세데스-벤츠 GLE입니다. 역시 코리아는 SUV의 나라죠. GLE 역시 이렇게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중형 SUV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4위는 이건 충격입니다. 테슬라 모델 3입니다. 모델 3 판매량은 무려 1223대를 팔았습니다. 와 대단하다. 3위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입니다. 2위는 BMW 5시리즈네요. E클래스와 5시리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5시리즈가 조금 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에서도 더 유리하고요. 공급도 더 많이 되고 그리고 차종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 BMW 5시리즈의 가성비를 놓고 보면 이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가 물론 파격적으로 나왔지만 5시리즈의 LCI 모델이 나오면서 여러가지 상품성도 개선하고 여기다 이것저것을 넣어주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5시리즈가 더 가치가 높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시리즈와 E클래스의 티격태격하는 이런 모습, 이런 선의 경쟁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 차들 내년이면 풀체인지 모델이 나옵니다. 이 5시리즈도 나오고 E클래스도 나와요. 이 풀체인지 모델은 얼마나 더 치열하게 싸우게 될지, 얼마나 더 멋진 기능을 가지고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대망의 수입차 1위는 무슨 차일까요? 두구두구두구. 네, 대망의 수입차 1위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와 테슬라 모델 Y가 1위를 차지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흔한 일이에요. 지난달에 비하면 오히려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도 테슬라 모델 Y가 1위였고요. 2개월 연속으로 테슬라 모델 Y가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와 놀랍습니다. 왜 놀라우냐면 테슬라 모델 Y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욕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차, 단차 많은 차, 정말 차 허접하게 만들어서 뭐 물 새는 차, 뭐 등등등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뭐 할 거 없이 다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고요. 테슬라는 지금 수입차 전체 판매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차종이 불과 2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판매량이 높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메이커들은 자동차 하나 만들 때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트림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바꿔붙이고 엔진 베리어블도 보통 7개, 8개씩 되죠. 거기에 인테리어에 뭐 시트에 뭐 온갖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죠.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해요? 차 여기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맞춰주고 그런 거 없어. 뭐 네가 맞추든가 싫으면 말고.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겠죠. EPS가 예상보다 26%, 42%, 6%, 15% 높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죠. 뭔가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를 잘 팔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수준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우린 자동차의 대변혁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이 메르세데스나 뭐 BMW나 아우디나 뭐 등등등 이 폭스바겐 그룹이나 토요타까지도 돈이 없어서 신차를 못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기차 시대로 전환할 때 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할 때도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 메이커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현금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건 또 테슬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R&D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도 테슬라가 너무나 높고 그리고 R&D 인력들 다른 회사에 좋은 인력들이 많다고 해도 테슬라가 정말 원한다면 그냥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BMW가 그렇게 럭셔리해? 그러면 그 럭셔리한 거 만드는 사람 데리고 와. 그렇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테슬라가 지금 가진 잠재력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사를 보면요. 자율주행 대명사 테슬라 미평가서 2년 연속 꼴찌, 영국인 기아 전기차 가장 신뢰 테슬라 꼴찌, 테슬라 AS 투자 인색 연락에 팔아놓고 AS 센터는 달랑 9개, 돈만 벌어가는 테슬라 국내에서 1조 원 매출에 기부는 빵. 아니 기부 테슬라 미안 아이오닉 6 가격 성능 대박. 테슬라 국내에서 한 대도 못 판 이유는 테슬라 7월 판매 빵대, 수입 전기차 테슬라 빼고 질주. 이게 뭡니까? 기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우쭈쭈 하는 기사, 아 역시 뭐 한국이 최고네, 한국이 뭐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네,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거 정말
우리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이 전기차 시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그런 기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테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가 계속 넘치고 있고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가격을 무려 1억에 가깝게 올렸는데 그럼에도 판매가 이렇게 높다는 건 정말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테슬라를 지금 받은 사람들은 주문을 예전에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기 전에 이미 주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때 주문한 그 가격의 차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올린 건 아직 반영되기 전이고요. 가격 올린 상태에서 얼마나 주문이 되는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위권에 있는 수입차를 살펴보면요 10대 중에 4대가 전기차입니다. 지금 전기차로 더 많이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산차에 비해서 수입차가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텐데 가격에 대한 저항이 적을 경우에 이렇게 전기차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만큼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확실히 전기차 시대가 시작된 거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도 어떤 것을 또 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EV 인프라 같은 걸로 딱 이렇게 사업을 했어야 돼. 우리가 EV 인프라 같은 사업을 했어야 돼. 아니 EV 인프라 앱으로 딱 해서 전기차 충전소 쫙 보이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커뮤니티 막 올리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